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3년 1월 마지막 경기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FA컵 4라운드 32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달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2월 아주 중요한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리턴 매치 앞두고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맹활약 펼쳤는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골, 이반 페리치 선수가 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 속에서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거든요. 대체 손흥민 선수와 페리치의 조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부활포를 터뜨릴 수 있었는지 토트넘의 FA컵 16강 진출 과정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FA컵 4라운드 토트넘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속한 프레스턴 노스 엔드에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선제골과 추가골을 모두 기록한 선수였고 또 이 득점 과정에서 본인의 슈팅 능력과 본인의 개인 능력을 통해 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없는 이날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영국 현지 언론, 무엇보다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고 있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까지도 최신 훈련 상황 및 구단 정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거든요. 하지만 막상 경기 1시간 전에 공개된 선발 명단에는 케인은 없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리고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벤치 명단에도 없었는데, 스텔리니 코치가 경기 전에 이 명단 상황에 대해서 현지 언론의 질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상인지 개인 사정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뛸 수 없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선발 선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는 사실 풀럼과의 경기 당시에서도 콘테 감독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투혼을 발휘하고 뛰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이 좀 났었다고 하는데 독감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이번 경기 벤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손흥민, 페리시, 쿠루세스키가 3톱으로 나섰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페리시 선수가 제로톱에 가까운 형태로 최전방에 올라가서 연계를 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쿠루세스키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도 페리시의 패스를 받게 되고 연계 플레이를 하게 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왼쪽 윙백으로 세선 연계 뛰다 보니까 이 선수 역시 크로스 패스가 장점이 아니라 올라와서 소비수들을 분산시켜주고 공을 밀어주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좀 활기차게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중앙 미드필드로 벤탄쿠르와 비스마가 나왔는데 또 벤탄쿠르 선수도 공 공급력이 좋고 비스마 역시 이번 경기는 탈압박과 공 운반 능력을 잘 보여주면서 공격 지원이 잘 됐거든요. 오른쪽에 도어티, 그리고 3백은 랑글레, 산체스, 탄강가로 구성이 됐고 포스터가 골문 지켰는데 상대 팀인 프레스턴이 분명히 전력상 좀 한 수 아래였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전 좀 고전했던 양상들도 있긴 했거든요.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 경기의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첫 번째로 좋은 장면, 전반 15분에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페리치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 우드먼 선수가 선방을 한 장면이었어요. 오른쪽에서 도어티가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유인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페리치에게 공을 밀어줬을 때 페리치가 이 공을 지공으로 질질 끌면서 템포를 늦춘 게 아니라 다시 빠르게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픈 찬스로 슈팅을 할 수 있게 열어준 부분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페리치도 이제 이해하고 있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물론 페리치가 역할상 가운데로 올라갔고 또 본인이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버텨주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연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와 페리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10분 뒤인 25분에는 센터백인 산체스가 공을 끌고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밀어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또 한 번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우드먼이 선방을 했습니다. 3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짧게 페리치에게 밀어준 코너킥을 페리시가 쿠루세스키에게 밀어줬고 쿠루세스키는 또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도 우드먼에게 막혔거든요. 이날 경기 프레스턴이 아무래도 한 수 아래의 전력을 갖고 있고 또 홈팀이지만 역시 선수비 후역습 자세를 취하면서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활발한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골문을 열려고 했고 또 이때에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 선수의 활발한 슈팅들이 골대 안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다만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쿠루세스키 선수의 슈팅 시도는 전반전에 조금은 위력이 조금 떨어졌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 쪽에 플레이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었다.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쿠루세스키 선수가 확실히 손흥민 선수보다는 폼이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43분에도 벤탄쿠르의 기점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쿠루세스키에게 내줬고 쿠루세스키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의 세밀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결국 전반전 토트넘이 앞서지 못한 채 0대0으로 마쳤는데 슈팅 숫자 7대3, 유효 슈팅 2대0, 코너킥 6대0 등 크게 앞섰죠. 점유율도 73%로 완전히 주도를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부분을 통해서만 나왔지 팀플레이 전체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전반전이었어요. 후반전 흐름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감한 중거리 슈팅 시도가 골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시작한 지 5분, 50분에 나온 골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페리시치 선수가 문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3명의 수비수들을 등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연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프레스 선수들이 밑으로 내려앉았고 또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활발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긴 했지만 근 몇 달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중거리 슈팅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드만 골키퍼가 전반전에 좋은 선방들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에 대한 위협보다는 주고받고 들어오는 배후 공간 침투라든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좀 더 우려했던 프레스의 수비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골문 안에는 쿠루세스키도 함께 들어가 있었고 좌우 윙백까지도 가운데 벌려갖고 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프레스턴 선수들이 라인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화끈하게 왼발 슈팅 가마차기를 딱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골문 구석을 감아 들어갔어요. 슈팅이 이제 바깥으로 감겨 들어오다 보니까 우드먼이 아무리 몸을 던지고 팔을 쭉 뻗어도 바깥으로 들어오는 공을 물리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힐 수밖에 없는 골이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골이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한 원더골이 나왔고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장기인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접고 들어오는 중거리 슈팅 그리고 가마차기 슈팅이 폭발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프레스턴도 만회를 위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62분에 화이트먼의 중거리 슈팅을 포스터가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기세, 추격 의지를 꺾었던 골이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통해 나왔는데 이 장면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9분이었는데요.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한 탕강가의 기점 패스. 사실 이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뛰기에는 공격력이 좀 아쉽고 또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매한 선수였는데 게다가 빌드업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공격진 특히 페리시치 쪽으로 깊숙하게 찔러 넣은 스루 패스를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또 한 번 본인이 공을 잡아놓고 경기 템포를 늦추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을 끌고 나오면서 원터치 백힐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내줬어요. 정말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고 이 순간적인 페리시치의 한 동작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문전으로 침투할 때 좋은 공간을 선점할 수 있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수 한 명 따라왔지만 공을 잡고 터닝 동작으로 템포를 역시나 뺏기지 않고 바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또 이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꽂히면서 토트넘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터졌고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폼과 사기와 또 결정력이 모두 살아났다. 무엇보다 경기 내내 페리시치 선수가 주고받으면서 슈팅 장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인상 깊었는데 결국에는 페리시치의 도움을 통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토트넘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 케인 선수가 없을 때 이렇게 페리시치를 제로톱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인 전술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오히려 히샬리송이 있을 때의 저돌적이지만 좀 투박했던 맛, 연계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페리시치가 올라갔을 때 커버해줄 수 있다는 것, 또 페리시치가 역시 대단한 체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제 페리시치의 활용도를 볼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대0이 된 이후에는 콘테 감독이 이제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세세뇽, 도어티, 좌우 윙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인 벤탄쿠르를 빼주면서 체력 안배를 했는데요. 스킵, 단주마, 로얄이 들어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단주마가 마침내 토트넘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85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빠지고 힐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할까요?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벤치로 돌아가서도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가 됐습니다. 또 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주마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에 토트넘을 지우는 그리고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뛰던 모습 대신 스페인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던 모습으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토트넘에 대한 불만을 좀 표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힐 선수가 들어와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에 기여를 했습니다. 87분이었는데 비수마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오면서 수비 견제 속에 조금 공을 흘리는 과정을 힐이 따라와서 확보했고 힐이 따라와서 확보한 공을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쿠루세스키가 이 공을 받아서 문전으로 컷백 내준 것 단주마 선수가 노스톱으로 돌려넣으면서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단주마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사실 올 시즌 비아레알에서 부상 복귀 후 폼이 좀 떨어졌다.
이제 뭐 이미 좀 망가진 선수를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고 특유의 또 이제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본인이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또 빠르게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의 3대0 완승으로 끝났는데요. 경기 끝났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다시금은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현지 중계 카메라가 잡아줬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 뭐 통증 같은 거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잠깐 몸상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우려를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뭐 훈련 중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부은 모습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됐어요. 근데 아나골절 부상을 확실하게 털어낸 것 같아요. 이번 경기 뭐 비도 오는 조금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얼굴에 문제가 없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또 붓기도 많이 없어 보였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의 폼도 돌아왔고 컨디션도 살아났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FA컵 4라운드 빅매치였던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 맨시티가 1대0으로 승리한 가운데 1월 29일 새벽에 열린 경기를 살펴보면 블랙번 로버스와 버밍엄이 2대2로 비기면서 재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풀럼과 선더랜드도 1대1로 비기면서 재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블랙풀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올랐고요. 맨유와 레딩의 경기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FA컵 16강 진출을 통해서 이번 시즌 실질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또 이 승리를 바탕으로 또 풀럼전 프리미어리그 경기 승리에 이어서 2연승을 공식전에서 이제 거두게 됐는데 그에 앞서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2연패 속 특히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 패배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1로 뒤집혔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잖아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월 첫 번째 일정으로 맨시티와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히 맨시티에 강해왔는데 이번 맨시티전은 분명히 최근에 안 좋았던 폼들이 좀 이어졌어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레스턴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무엇보다 골 감각이 살아났고 원래 결정력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맨시티를 준비하기엔 가장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와 경기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점까지 봤을 때는 이 경기 2월 달에 토트넘이 좀 반전하고 손흥민 선수도 원래의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에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 2월 12일 일요일 0시에 펼쳐지고요.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노리는 가운데 AC밀란과 2월 15일 새벽 5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펼쳐지는 것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 첼시와의 연속된 런던 더비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 기대되는 울브스와의 경기 3월 첫 경기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정들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